안녕하세요. 럭키TV입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영상을 이제서야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 아는 지인이 스마트 센스, 기아에서는 드라이브 와이즈, 반자율 주행, 주행 보조 장치 옵션을 추가를 해야 할까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옵션을 추가했을 때 정말 반자율 주행처럼 사용할 수 있는지 주의사항에 대한 영상 촬영해 봤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죠. 상심리의 한 도로, 앞서 달리는 차량을 따라 주행하다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운전자가 반응하지 않을 경우 충돌을 피하거나 제동을 잡아주는 반자율 기능이 탑재된 2억 원대 고급 외제차인데 이 사고로 수리비만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얘는 벤츠인 듯 합니다. 차로 이탈 방지 보조가 작동을 안 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또 다른 영상 한번 보시죠. 먼저 최창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가 난 테슬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갑자기 이제 오토파일럿이 풀리면서 그 1차선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가드레일 쪽으로 바로 핸들을 꺾어버리면서 이제 사고가 났어요. 얘는 테슬라 차량이에요. 최근 신형 제네시스 G80도 똑같은 사고가 났죠. 차로를 인식 못하고 오작동을 한 듯 보입니다. 일단 가장 우리가 많이 타는 현대 기아의 매뉴얼 중 대표 세단 소나타를 살펴보면 먼저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주의사항을 한번 보죠. 일시정지 하시고 보셔도 되고요. 쭉 보다 보면 중간쯤에 전방 카메라를 이용하여 차선을 인식하고 조향을 보조하는 시스템으로 차선 인식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스템이 해제 또는 작동을 하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작동할 수 있으니 오작동이죠.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운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구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작동할 수 있다. 차선 인식이 잘 되지 않는 상황. 설명의 기준이 없고 애매모호합니다.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비작동 조건이 있는데 이것도 일시정지해서 한번 보시고요. 밑에 쪽 보시면 국도처럼 차로폭이 좁은 경우나 너무 넓은 경우 조향을 보조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비작동 조건이 굉장히 많죠. 상당히 애매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작동이 안 될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매뉴얼을 보면 반자율이라는 말보다는 주행 보조가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작동이 안 될 경우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인이 타고 있는 차량의 매뉴얼을 한번 꼼꼼히 보신다면 도움이 될 듯 하고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영상 하나 더 보시죠. 고속도로에서 시속 120km로 달리는 수입 전기차. 정체 구간이 나오는데도 속도는 줄지 않습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전방 센서는 작동했지만 차량은 서 있는 버스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영상의 차는 앞차를 인식은 하지만 제동이 걸리지 않죠. 보통 우리가 어드밴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쓸 때 앞차를 인식 후 거리를 유지해주는 기능과 전방의 차를 인식하고 충돌 방지 보조를 해주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매뉴얼을 보자면 이 작동 조건도 일시정지하고 한번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여기서도 차량을 정상적으로 감지하기 어려운 조건 등이 많이 있습니다. 눈이나 비가 많이 오는 경우, 비포장도로, 요철도로나 경사가 급격히 변하는 구간 등 험로를 통과할 공사 구간, 철로, 기타 금속재, 전방 물체의 폭이 좁은 경우,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운전 중 보조장치 믿고 한눈 팔다가 사고 나면 운전자 책임이에요. 제 영상 중 고속도로 주행 중 앞차를 잘 인식할 수 있을까란 영상을 찍었는데 거기 보시면 곡선 구간에서 앞차를 인식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때그때 달라요 해요. 말 그대로 주행 보조가 맞는 듯 합니다. 저도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쓰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와 차로 유지 보조 그리고 주행을 해봤는데요.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낮이나 밤이나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씨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차선을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앞차와의 간격도 상당히 잘 맞추고요. 이게 한두 번, 그리고 세 번, 네 번 되다 보니까 이 보조 장치를 저도 모르게 믿더라고요.
그러다가 방심하고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행 보조 장치를 추천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은 운전 중 변수가 아주 많고 그걸 보조 장치로 대처하기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반자율 수준도 아닌 듯 합니다. 그냥 주행 보조 장치예요. 영상 보시고 주행 보조 주의사항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안전운전 하시라는 의미로 촬영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되고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며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